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고덕 2-2지구에 나왔습니다. 고덕동은 지난번 저희 여름에도 나와서 인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고덕 비지밸리, 그리고 샘터공원역의 개통, 그리고 구리-세종간 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너무 많은 지역에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한다고 해서 왔었는데요. 그렇지만 6월 30일에 역세권 시프트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일대의 재개발 사업이 차질을 빚었었습니다. 그렇지만 6월 30일 이후 개정된 기준에 맞춰서 구역을 조정해서 다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왔고요. 구역은 어떻게 정해져 있고 현재 동의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임장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고덕 비지밸리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고덕 비지밸리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뒤에 보시는 건물이 24년도에 오픈 예정인 이케아가 입점할 현장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 고덕 비지밸리가 완성이 되면요,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10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까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뒤에 보이는 그 건물에 이케아까지 입점이 된다고 하면 이 일대 주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스타필드나 기존에 오픈했던 이케아 주변의 아파트 시세 변동을 보면 오픈 전과 오픈 후에 가격 변동가 심하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하고, 이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 재개발 사업 진행할 때는 이 일대를 전체를 다 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했었고요. 전체 8만 제곱미터의 구역을 해서 역세권 시프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토지등 소유자가 한 600명 정도, 그리고 한 3,300여 세대로 되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요. 6월 30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역 면적의 상한이 생겼죠. 그래서 2만 제곱미터 이하로 나눌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지만 현재는 1구역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의 전체 면적은 19,700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돼서 2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 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변경된 기준 중에서 노후도 조건이 이제 강화됐죠. 강화된 거는 20년 이상이 60% 이상인 구역이 해당됐었는데요. 변경된 조건은 구역에 30년 이상 된 건물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노후도 조건이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축 빌라의 비율이 15% 이상 되는 가로구역은 또 제외한다고 됐었죠. 그래서 이 조건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는 앞으로 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역세권 시프트는 죽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러한 조건들을 변경했을 때 서울시에서 내건 그 명분은 재개발이 진행 가능한 요건의 기준을 정해서 가능한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지만, 반면에 이제 그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재개발 사업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고덕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된 기준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이제 30년 이상 노후도 60%를 맞추기에 상당히 어려운 조건인데요. 고덕동 일대는 30년 이상 비율이 90%입니다. 그래서 90%이기 때문에 노후도 조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각 가로구역별로 신축 빌라 비율이 한 15% 이내이기 때문에 그 조건도 충족이 됩니다.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6월 30일에 역세권 시프트 기준이 갑자기 스르르 변경이 됐잖아요. 제 내피셜이긴 한데요. 우선은 역세권 시프트에서 공급할 수 있는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서울시에서 원하는 만큼 수준의 공급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선 오세훈 시장이 밀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이랑 모아타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역세권 시프트의 사업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속통합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구역들도 역세권 쪽으로 선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말도 안 하고 재개발 요건을 강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역세권 시프트라는 재개발 유형이
사업성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기준을 변경할 것이냐. 왜냐하면 22년도 6월달에 기준을 한 번 변경하고 굉장히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역세권 시프트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1년 만에 기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것도 굉장히 전례가 없는 경우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역세권 사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신속통합으로 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이제 구역들이 이제 역세권 시프트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서 갑작스럽게 기준 변경하고 역세권 시프트를 좀 하기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은 뭐냐면 어쨌거나 이제 그 역세권 시프트의 기준에 맞는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들은 사업성이 너무 좋다. 사실 고덕동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가 재개발하기 이전에는 재건축으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사업성의 메리트를 크게 못 느끼신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단독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움직임, 재개발 하겠다면은 고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이 진행이 쉽지는 않았었던 구역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재개발이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의율이 180명 중에서 50% 정도 되는, 45% 정도 되는 이미 동의서가 거쳐 있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재개발의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사업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런 재개발 사업의 역세권 시프트의 재개발 사업성을 조금씩 인지를 하시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또 특히나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이게 단독주택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거나 상속이든 증여든 매각이든 정리를 하실 때는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매매나 이제 소유권을 넘기는 것보다는 재개발 사업을 해서 아파트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 양도세 부분에서 상당히 절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셨던 사람들도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역세권 시프트로 한다라고 하는 그 점은 여기 이 구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건축계획에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용적률을 499%를 받아서 830세대를 건설하는 거예요. 역세권 시프트가 아니면 여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근데 역세권 시프트로 진행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종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토지등 소유자분들은 이종으로 내 재산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준주거로 종상향이 돼서 그거를 매각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역세권 시프트를 하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으시겠냐. 그리고 그런 사업성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동의율이 현재 45%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1월 초부터는 동의서 받는 OS 요원이 또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50% 이상, 60%까지 되는 것들도 동의율이 올라가면 내년 한 3월, 4월 정도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우수성, 그리고 예전에 600명 이상 진행했었던 그런 재개발 구역이 현재는 한 200명도 안 되는 적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조합원 수가 180명인데 임대 빼고 조합원들 가져가는 거 빼고 일반 분양분만 300세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토지등 소유자의
뭐 50% 정도만 뭐 일반 분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50%가 아니라 거의 2배거든요. 2배? 100% 이상이 늘어나는 정도의 이제 사업성을 보이는 이런 구역이 고덕동 2-2 구역이고, 특히나 이제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개발 호재, 그다음에 공원들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그렇지만 여기가 사실은 서울의 끝이에요. 바로 넘어가는 하남이고 서울의 끝이다 보니까 강남권으로의 그 뭐라고 해야 진입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지역이었다. 그렇지만 이 일대에 이제 뭐 고속도로도 생기고요. 그리고 9호선이 28년도에 개통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강남까지 한 3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에 한 4만 명 정도의 뭐 근무 인원이 생긴다고 하면 이 일대의 임대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고, 특히나 이제 한강 뷰가 대구 안대구의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잖아요. 10층 이상만 되면 고덕 비즈밸리 넘어서 한강 뷰하고 구리 암사대교 뭐 이런 광경들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 뭐 직주 근접의 아파트,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형성되는 시세, 그리고 개발 호재, 뭐 고덕 비즈밸리 이케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도권이 개통이 되고, 특히나 24년도에는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일대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요지 중에 요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집가 상승이 무조건 되는 지역, 이렇게 확실한 지역들은, 개발 호재가 있는 데는, 이 지역들은 무조건 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 스타필드라든지 이케아 이런 데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주변의 아파트들 기본적으로 1억 이상씩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케아 들어오고 고덕 비즈밸리 들어오고 역 생기고, 그다음 구리 세종간 고속도로 뚫리고, 그리고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새 아파트가 된다 하면 그 아파트의 가격은 이 주변의 시세를 뛰어넘은 그런 그 정도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